네, 다음으로는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도 기업 이슈들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네. 첫 번째 어떤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참 출시될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 이야기인데요. 아이폰 15가 정말로 별로다라는 우려를 깨고요. 다시 또 흥행 성공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기사로 한번 살펴보시죠. 애플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이 수요 증가로 11월까지 배송이 미뤄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아이폰 15의 사전 주문이 시작이 됐고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응이 뜨겁습니다. 중국에서는 1분 만에 매진이 됐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좀 우려가 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인기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인기가 미국과 그리고 글로벌 시장 어디에서든 다 지금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현지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40개국에서 사전 주문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아이폰 15 프로 맥스입니다. 가장 비싼 모델이고요. 가장 성능이 좋은 핸드폰 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11월 중순까지 벌써부터 예약 물량이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자, 애플로서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비싼 모델이 가장 인기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출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좋은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초반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으면서 시장에서는 우려보다는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조금 더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윗나라죠. 캐나다에서도요.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6주에서 7주, 약 2달가량 기다려야지 구입이 가능하다. 벌써부터 예약이 꽉 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과 호주, 영국과 인도 등지에서도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최대 8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 특히 가장 비싼 모델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좀 인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핵심은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15가 이번에 크게 흥행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커졌었고요. 그게 바로 주가로 반영되면서 애플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현지 뉴스들을 따르면요, 여전히 인기가 높아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콩에 나와 있는 명보라는 보도 채널에 따르면요, 전날 오후 8시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이라는 곳에서요, 공식 애플 스토어에 아이폰 15 판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1분 만에 매진이 됐고요. 홈페이지 자체가 10분 만에 다운이 될 정도로 초반의 분위기는 매우 좋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30분 또 채 걸리지 않은 시간 동안 준비한 모든 물량이 예약 소진되면서 아이폰 15의 인기가 중국과 이러한 홍콩 등지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누리꾼들은요, 앞으로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현지에서도 아이폰 15는 없어서 못 파는 폰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 기세는 좋은데요. 사실 초도 물량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인 만큼 애플이 처음에 얼마나 큰 흥행을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최신 폰이 나오면서 애플의 성장률을 잠식할 것이다 라는 보도도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이 초반의 판매 기세 어느 정도 숫자로 확인될 것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애플의 아이폰 15의 흥행 성적에 많은 스마트폰 관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 애플의 아이폰 15 사전 판매 흥행 소식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자, 또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워낙 도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일 비슷비슷한 뉴스 같기도 한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구글이고요. 구글이 최신 기술을 다시 한번 도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구글의 기사 확인해 보시죠. 구글의 AI 소프트웨어 제미니의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AI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오픈 AI를 잡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생성형 AI 기술의
시초는 오픈 AI가 만든 바로 챗GPT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활용해서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하는 생성형 그리고 채팅형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쓰이고 있는 기술이 바로 GPT라는 기술입니다. 그 버전이 GPT 3.5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쓰이고 있는 기술은 GPT-4라는 버전인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글도 자체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인 바드라는 걸 출시했죠. 그리고 이 바드를 구동하기 위한 LLM 기술이 바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제민이라는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제민이라는 기술은요, 이 생성형 AI 기술의 핵심이 되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글이 다시 한번 새로운 모델 내놓으면서 이 생성형 AI 기술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챗GPT를 직접 활용해서 서비스에 넣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이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발을 해서 이를 서비스로 만들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는데, 서비스로 따지면은 바로 챗GPT와 이 바드의 정면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바드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LLM의 기능, 바로 제미니가 새롭게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서비스, 이 기술이 어떤 실력을 뽐내느냐가 구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미니는요, 텍스트를 요약하거나 원본 텍스트를 생성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GPT-4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죠. 이 매개 변수가 5천억 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번에 제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의 2배 정도 되는 1조 개 정도의 매개 변수를 활용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과연 구글이 다시 한번 기술 경쟁력에서 이 오픈 AI를 앞설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의 AI 제미니 출시 소식을 함께 정리해봤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 KT와 카카오가 연내 AI 출시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연말 AI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업계 동향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사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네, 앞서 언급도 해주셨겠지만 이 바로 반도체 관련 이슈입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이 수요 공급 문제가 발목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네, 기사 확인해 보시죠. TSMC가 수요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반도체 주가가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참 많이들 접했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국내 시장을 끌어내렸던 요인이기도 한데요. 기사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사이클로 가느냐, 다운사이클로 가느냐에 따라서 산업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모든 기계 제품들, 완제품에 쓰이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 전반의 전망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이 반도체 산업은 미리 선제적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강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에서 파운드리 업계, 위탁 제조라고 하죠.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이 TSMC입니다. 이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생산 기업이고요. 여기에서 생산량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느냐가 결국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를 활용하는 산업의 전망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TSMC에서 반도체 생산의 둔화를 우려하면서 이러한 부품을 제조하는 공급 기업에게 조금 천천히 달라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장에 지금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가 여전히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전 세계 산업업계를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TSMC 같은 경우에는요, 웨이 저자 CEO의 발언을 통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특히 중국 경기의 더딘 회복과 최종 시장의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서
고객사들이 재고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라면서 현재 위기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최고의 장비 업체인 ASML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TSMC의 시그널을 받고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터 베딩크 ASML CEO는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이엔드 장비에 대한 주문 일부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단기적인 문제로 그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당장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를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정말로 반도체의 문제가 일시적인 상황의 문제라면 다행히 문제인데요. 이게 진짜로 장기적인 산업의 침체 그리고 전반적인 부진으로 이어진다면 이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지켜보느냐가 전반적인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데도 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급 인력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애리조나주에 지을 공장의 완공 기간을 1년 정도 연기하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TSMC가 잘 돼야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이 흥하는 것이고요. 반도체 산업이 흥해야 많은 기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TSMC발 이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한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기업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